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세 번째입니다. 네, 제목은 언젠가부터 자꾸 욱하게 된다면. 욱한다의 표현을 많이 쓰죠? 음,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거? 뭔가 가슴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것? 네, 요즘은 막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막 할 만큼 네, 좀 욱하는 사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삶으로 떠오르기. 그 에크하르트 톨레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고통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체에 이름을 지어줘서 불러보라고 하는데 그때 저희 가족을 한번 이름을 붙여봤었어요. 저는 삐딱이, 그리고 저희 남편은 불통이, 그리고 저희 아들은 우기, 그다음에 저희 딸은 뺀질이라고 지었었는데, 네, 우리 아들이 우기가 됐죠? 어, 언젠가부터 자꾸 욱하게 된다면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하네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점점 더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에도 짜증이 치미는데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담할 때 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고정 변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온화한 성격이라면 고우호성, 저신경성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타인에게 우호적이면서 스트레스에 둔감하고 태평한 성격으로 태어난 거죠. 이는 선천적 기질이기에 그 사람의 삶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후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본래 가진 기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성향이 조형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기질을 거스를 만큼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선천적 기질에 후천적 성향이 더해진 성격은 좀처럼 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질이 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온화한 사람은 기질적으로 심장이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뜁니다. 살면서 별의별 안 좋은 일들과 맞닥뜨려도 그들의 심장은 별반 두근대지 않죠. 현대 사회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실은 스트레스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위급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피를 빨리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에 펌프질을 가함으로써 도망치거나 맞서 싸울 수 있게끔 급성 파워를 끌어내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기질적으로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신경 생리학적으로 이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심장이 강하게 반응하며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니까요. 분노나 짜증 같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의 선행 지표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격렬한 심장 박동, 즉 심장의 두근거림입니다.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심장 박동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 때처럼 심장 박동이 잔잔한 상태에서는 좀처럼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경체계가 지금은 평화로운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경체계는 기질적으로 모두 다르게 타고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고난 신경체계는 후천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 또는 노화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신경계는 활동과 관련된 교감신경과 휴식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이 늘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신체 항상성으로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푹 쉬어야 신경계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카페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교감신경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극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쉬어야 할 때, 즉,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할 때조차 교감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커피를 입에 달고 살며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늘 단게 먹고 싶고 그냥 잠들기 아쉬우니 새벽까지 휴대폰을 보고 이런 식의 생활이 누적되면 우리 몸은 버틸 만큼 버티다가 결국에는 고장 신호를 보냅니다. 답답함, 두근거림, 소화불량, 신경이 곤두섬, 화나 짜증이 늘어남,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른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온화했던 사람일지라도 카페인이나 스트레스 폭격, 잦은 당 섭취, 수면, 수면 부족 등에 노출되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서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매 순간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느낀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그렇게 긴장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온종일 긴장 상태에 있는 이상 증세에 시달리게 되죠. 이처럼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는 상황에서는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이나 화가 팡 하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숨기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흥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신경체계가 계속해서 스트레스 자극을 받게 되므로 예민한 사람들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는 것이죠. 교감신경이 극도의 자극을 받으면 생리학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 예전과는 달리 감정을 제어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1차적으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드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줘야만 합니다. 카페인과 과당의 섭취를 제한하고 자극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푹 쉬면서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과당의 위험성입니다.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액 내 당 수치가 떨어지고 급락한 당 수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일련의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배출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는 이유는 효율적인 심장 운동을 위해서는 혈액 내에 연료 역할을 하는 당이 충분해야 하는데 당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심장 운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근육 곳곳에 빠르게 피를 보낼 수 없으므로 위협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있을지 모를 위협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함으로써 혈액 속에 일정량의 당을 재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일종의 신체 항상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당 떨어져 라는 느낌에 단 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과도한 인슐린의 작용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영문도 모른 채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악순환인 셈이죠. 예민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인데
카페인과 당까지 우리 몸에 쏟아 붓는다면 예민한 사람들의 신경 체계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예민한 사람들은 평소에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몇 배의 불편함과 불쾌감에 시달리게 되므로 반드시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점점 욱하는 성격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면 가장 먼저 신경계의 불균형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그 말은 즉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예전에 온화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이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마음과 멘탈은 얼마든지 노화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회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